저기 주연이는? 아 그래요? 그다음에 4번하고 있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 교재가 이제 어떤 거냐면 예전에 제가 특강할 때 이제 만들었었던 이제 교재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총 4번의 수업에 걸쳐서 이거를 이제 하려고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하는 일단 목적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 오시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정시반을 택하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쪽을 선택하든 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뭘까라고 제가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이건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글을 읽는 법.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글을 읽는 법.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문독해, 직독직해 이런 연습을 좀 상당히 많이 했고요. 제가 스퉁라이트와 같은 그런 지문을 갖고 수업을 할 때 이제 구조화라던가 뭐 글의 구조 잡는 거, 구조독해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다 해드렸죠. 문제는 뭐냐면 그 자습서에 있는 것들은 다 내가 해준 거잖아, 내가.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바로 관건이거든요. 특히 정시반 가는 사람은 더더욱 중요하고요. 이 구조화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구조화라는 게 막 엄청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핵심 잡아갖고 이 핵심 말을 어떤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할까,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이 가능하게 된다면요, 이거는 주제에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이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화 능력의 어휘력이 갖춰지면은 그런 게임 끝이에요. 이게 되면 제가 과감히 말하자면 모의고사 기준으로 2등급은 찍을 수 있어요. 2등급은 찍을 수 있어. 이게 되면. 그래서 그 글을 읽는 법을 좀 알려주려고 제가 이 교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번 수업한다고 해서 이게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적인 거를 알고 여러분이 의식해서 글을 읽는 거랑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직독직햄하면서 글을 읽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읽는 법을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자, 제가 알려준다는 거는 어떤 자그마한 팁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팁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도입 다음에 예시가 도입 다음에 뭐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시 나오고 보통 예시 나오기 전에 주제 나오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글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생각을 해갖고 이 글을 읽어 나가야 되는가, 뭘 생각하면서 글을 읽고 그래서 핵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직독직해 능력이 일단 갖춰져야 돼요. 직독직해가 안 되면 당연히 구조고 나발이고 안 되겠죠. 해석을 못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어휘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어휘력은요 단어를 많이 아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영단어를 많이 아느냐랑은 조금 달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거,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바꿔 쓴다라는 뜻인데요. 다른 말로 어떻게 내가 바꿔 쓸 수 있느냐라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말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폐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폐암. 그럼 폐암이라는 거는 뭐의 일종이죠? 병, 즉 질병의 일종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범주로 따졌을 때 질병 안에 폐암이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더 넓은 개념인 거죠. 이해돼요? 내가 말하는 패러프레이징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에는 폐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원문에는. 그럼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질병의 일종이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꿨어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범주를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범주가 더 넓어지는 건 좀 위험해요. 더 넓어지는 건 좀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더 넓어지는 건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대충 쓴다면. 그렇죠? 근데 이거는 범주가 너무 넓다는 거야. 이거랑 폐암은 조금 우리가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렇죠? 근데 폐암과 질병하면은 뭔가 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범주는 좀 더 넓으면.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어휘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휘력. 되셨나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기릅니까, 여러분? 어떻게 길러야 돼요?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솔직히 말하면요, 저거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문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냥 글을 많이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각종 어휘력을 기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읽어볼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으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휘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어휘력은 내가 단순히 어떤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의 측면이 아니라 이 단어와 이 단어 간의 어떤 연관성을 내가 할 수 있느냐. 너네 왜 이제 퀴즈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은요 연상 퀴즈 막 이런 거 있어요. 연상 퀴즈.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어떻게 수업할 건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를 보시면 1번 지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할 건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1번 지문을 보면은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문장 내지는 두 번째 문장 정도까지 직독직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직독직해를 해준 거를 여러분이 바탕으로 해서 이 글의 소재가 무엇일까를 먼저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소재라는 건 뭡니까? 이 글을 뭘 가지고 이 글을 쓸 거냐, 이 글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뭐냐, 이제 그게 바로 소재죠, 소재.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봐. In a study, 158 moviegoers in Philadelphia were given a large container of free popcorn that was either fresh or not.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야. 직독직 해볼게. 한 연구에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158명의 영화 관람객이 받았습니다. 뭘 받았냐면요. 신선하거나 신선하지 않은 공짜 팝콘을 중간 용기나 대형 용기에 담아 제공받았답니다. 자, 이게 첫 문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첫 문장을 읽었어. 여러분은 뭘 생각하면서 다음 글을 읽어야 될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좀 알려줄게요. 일단 연구 얘기 나오거든. 잘 봐. 연구, 실험, 조사, 통계류의 글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글이 있거든요. 이런 류의 글을 읽는 법을 알려줄게요. 이런 류의 글은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일단 실험 내용입니다. 편의상 실험이란 거야. 뭐 연구 내용, 조사 내용, 통계 내용 다 포함됩니다. 일단 실험 내용이 뭐냐 이걸 아셔야 되겠고요. 야, 실험을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 뭐? 당연히 결과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실험 결과가 뭐야?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그럼 세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겠죠. 아니 애초에 이 실험을 왜 했겠어?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 저렇게 나오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뭔가 실험을 했을 거 아니야. 애초에 실험한 목적 자체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실험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이자 요약문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것 자체가요.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요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류의 글이? 연구, 실험, 조사, 통계 류의 글. 되니? 자, 그러면은 얘들아, 연구, 실험, 조사, 통계를 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 어떤 실험을 해. 하나의 조건으로 실험을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럼 최소 몇 개? 두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서로 상반되는 뭔가 두 개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건을 찾는 게 핵심인 거야. 조건. 그럼 지금 첫 문장 읽었을 때 제시한 조건이 두 개 나왔거든요. 뭐예요? 일단 사이즈 나왔죠. 또 뭐 나왔어요? 신선하냐 아니냐. 두 가지 조건 나온 거야. 됐어? 그럼 너네는 이제 뭘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 거야? 팝콘에 실험 내용에서 팝콘에 첫 번째는요 사이즈를 신경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선도를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 두 조건을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읽어볼게. After the movie, how much popcorn had been eaten was checked. 라고 나왔어요.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팝콘을 먹었는지 조사했답니다. 그러니까 팝콘을 먹는 양을 조사하고 싶은 거네요. 팝콘에 먹는 양. 됐어? 자, 그래서 이거랑 플러스 이제 먹는 양. 됐어? 그러니까 이 사이즈에 따라 또는 신선도에 따라 얼마나 먹었어 이거를 바로 실험하고 싶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뭐야? 실험 내용이야.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 됐니? 자, 그럼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The moviegoers were also asked if the popcorn had been tasty or not. 자, 이건 추가적인 내용이네요. 영화 관람객들은 또한 팝콘이 맛있었는지 맛없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받았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놓고 나오죠. 세 번째 줄 맨 뒤에 나옵니다. The results, 결과 나와 있죠. 대놓고 나와 있죠. 그 결과 show that moviegoers who were given fresh popcorn ate 45.3% more popcorn when it was given to them in large containers. 이렇게 나왔어요. 해석해보자면 결과에 따르면 신선한 팝콘을 제공받은 영화 관람객들은 그것이 큰 용기에 담겼을 때 45.3% 더 많이 팝콘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신선한 팝콘을, 신선도가 좋은 팝콘인데 사이즈가 큰 거였죠. 그렇죠? 두 개 나왔죠. 이랬을 때 뭐야? 45.3%만큼 더 많이 먹었다고 나왔어. 먹는 양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한 거죠. 신선도가 좋고 사이즈가 크니까 먹는 양이 많았다. 이거잖아. 간단히 말하면. 자,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애매해요. 조건을 두 개 제시했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다음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요. 다음 내용 보시면 Even when the popcorn didn't taste good, people still ate 33.6% more popcorn when eating from a large container than from a medium-sized container.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바로 핵심입니다. 볼까요? 팝콘이 맛이 없었을 때조차도 아까 맛있냐 맛없냐 이렇게 질문했었다며. 근데 팝콘이 맛이 없었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중간 용기보다 대형 용기로 먹었을 때 33.6%만큼 더 많이 팝콘을 먹었습니다. 자, 끝났어요. 이러고 내용 끝났어. 그럼 얘들아 봐봐. 맛이 없었다는 거는 우리가 뭐랑 연관지어야 돼? 사이즈랑 연관지어야 돼? 신선도랑 연관지어야 돼? 신선도랑 연관지어야겠죠. 근데 맛이 없었다는 건 신선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맞아? 그랬을 때 어떻게 됐대요? 큰 용기랑 중간 용기를 비교했어. 신선도가 떨어졌을 때. 근데 그때도 어떤 걸 많이 먹었어? 큰 걸 많이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신선도가 높냐 낮냐는 먹는 양과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다라는 거.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건 뭐였어? 사이즈였죠. 됐어요? 큰 사이즈 받았을 때 많이 먹었다는 거죠. 됐어? 그럼 결론 나왔네요. 실험 결과 나왔고요. 그럼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얘랑은 상관없고요. 사이즈에 따라 먹는 양에 영향을 줬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실험, 연구, 조사, 통계류의 글이 나오면요. 요약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내가 이 교재를 만들 때요. 이 교재가 총 60지문을 만들었거든요. 쌤이. 거기에서 이제 일부만 내가 발췌한 건데 제가 예전에 이 교재를 만들 때 되게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떤 거였냐면 참고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모의고사 지문이고요. 전부 다. 그리고 그 모의고사 40번 지문을 제가 옛날 거부터 해서 한 8개년치 이제 제가 이제 발췌를 한 건데요. 재밌는 사실 두 개를 알게 됐거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 40번 요약의 정답이 1번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60지문이잖아. 근데 60지문 중에 40지문 정도가 1번이 답이었어요. 압도적으로. 좀 신기하죠?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요. 연구, 실험, 조사, 통계류의 글이 약 40% 정도 나왔었어요. 되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연구, 실험, 조사, 통계류의 글은 딱 끊어지잖아. 그렇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말할게요. 최근에는 별로 안 나옵니다. 최근에는. 왜요? 딱딱딱 떨어지니까 난이도가 낮아요. 난이도 낮잖아요. 물론 고1 3월이라서 그래요. 중3 수준이야. 난이도가 낮은 지문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뭐 직관적이잖아 되게. 뭐 추상적이고 뭐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쉽다라는 거. 자, 그럼 빈칸 부분 같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무슨 실험을 했는가를 이제 제가 썼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쓴 게 정답이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저는요. 여러분이 쓴 거랑 혹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쓴 게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100% 정답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일단 제 생각에는요.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쓴 게 전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근데 그 아래 부분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아래 부분. 여기까지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부분을 보자면요. 요약문 키워드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자, 이 요약문에서의 키워드를 보자면 일단 주요 조건을 봐야겠죠. 주요 조건은 뭡니까? 사이즈, 신선도, 이거에 따라 먹는 양. 이 세 가지가 일단 나와줘야겠죠. 됐어요? 근데 신선도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상관이 없다라는 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럼 뭐뭐와는 상관없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regardless of입니다. 그래서 뭐뭐와 상관없이. 일단 이게 키워드로 그래서 나온 거야. 근데 뭐랑 상관이 없다고요? 신선도랑 상관없다고. 신선하는 fresh인데 신선함 명사는 fresh의 NESS. 그래서 freshness. 신선도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요게 키워드로 잡혀야겠죠. 그러면은 이 사이즈가 먹는 양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야겠네? 그렇지? 이렇게 쓸 수 있어. 사이즈가 크면 먹는 양이 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렇게 말 안 하고 좀 더 범위를 넓게 설정해서 사이즈에 따라 먹는 양이 달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요약문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 다른 거야. 왜니? 어쨌든간 그러면은 사이즈 얘기가 나와줘야겠죠. 사이즈가 영향을 줬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영향을 줬다. 뭐에 영향을 준 거야? 먹는 양의 변화를 줬다라는 겁니다. 먹는 양이. 됐어요? 여기서 increase를 쓴 거는요. 먹는 양이 증가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언제 먹는 양이 증가했어? 사이즈가 커졌을 때. 됐어? 그러면은 이 요약문은요. 지금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약문은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 요약문입니다. 실제 요약문. 근데 이 요약문을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잘 봐봐. 사이즈와 먹는 양은 비례관계야, 반비례관계야? 비례관계죠. 그렇죠?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지? 비례라는 말이 딱 나오자마자 어떤 비례관계 있죠. 비례나 반비례관계 있죠. 이 비례나 반비례에 관련된 표현이 나오잖아요. 얘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진다.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이 끝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에요. 됐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더비주동이 서술형으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서술형으로. 근데 서술형으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단순히 한글 주고 영작하시오 이런 문제 니네 나왔니? 최근에? 이런 거 본 적이 있어? 한글 딱 써주고 이 한글에 알맞게 영작하시오 이런 거 시험에 본 적이 있냐고? 없잖아. 안 나와요. 전부 다 어떻게 나와? 요약문 쓰는 거야. 요약문 쓰는 거. 이거를 요약해라. 지금 얘도 똑같은 거야. 봐봐 얘들아. 이 글을 요약하면은 사이즈가 크면 더 많이 먹는다 이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먹는다. 더 비교급 딱 떨어지. 그래서 그러니까 비례나 반비례의 개념이 나오면 더비주동 이거 시험에 나오겠구나. 이 생각이 여러분이 딱 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서술형으로. 단순히 한글 주고 영작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글 자체가 어떤 비례 반비례에 대한 얘기니까 이걸 요약문으로 쓰라고 하면은 더비주동 이 구문을 활용해서 영작하라고 하겠네. 그러면은 내가 이거가 공부가 잘 안 돼 있으면 얘를 공부해야겠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내신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그거를 쌤이 자소서에 써서 주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연결된다. 됐니? 지금 본문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실제 요약문이 이 버전은 안 나왔어. 근데 우리가 요약문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음식의 신선도에 상관없이 여기까지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면 돼? 팝콘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더 많이 먹었다.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 그렇지? 거꾸로 써도 돼요. 팝콘의 사이즈가 크지 않을수록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 본문이랑 좀 다르겠다. 큰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클수록 먹는 양이 더 많아져. 됐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바로 글 읽는 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글 읽는 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시험으로 어떻게 나올까까지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제가 말한 글 읽는 법은 이제 여기까지. 대충 알겠어? 자, 한 번 더 보자. 감을 좀 잡아야 되니까. 자, 다음 질문 봐. 다음 질문. 자, 이번 질문도 쌤이 한 두 문장 읽어줄 건데 얘는 1번보다는 약간 추상적이거든? 약간 추상적이니까
어떻게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지 한번 감을 잡아보자 같이. 자, 첫 문장 보면 from time to time 때때로 the tribe gathered in a circle. 그 부족은 둥글게 모였다. 뭘 말하는 걸까? 부족이 둥글게 모였다. 아직까지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를 것 같아요. 이어서 봐야겠죠. They just talked and talked and talked, apparently with no purpose. 그들은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없어. 아직까지도 모르겠어. 그냥 지금까지 얘기는 그냥 어떤 부족이 모여서 그냥 얘기를 계속했구나. 어떤 뭐 목적이 없대요. 이어서 They made no decisions. 그들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대요. There was no leader. 리더도 없었대요. And everybody could participate.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읽었거든요.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자, 옆에 나와 있는 뭐 지문 구조화나 이런 거 요약은 아무것도 보지 마. 딱 지문만 봐요. 영어만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면 도움 안 됩니다. 영어만 봤을 때, 자, 이제 날 봐봐. 자, 앞에 지문만 띄워볼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읽었거든.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뭘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뭘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가끔씩 부족이 원을 그려서 모여갖고요. 그냥 계속 얘기만 했대요. 목적 없어. 그냥 얘기한 거야.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니야. 리더도 없어. 모든 사람이 얘기할 수 있었대. 얘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여기서 참여한다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뭘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틀려도 돼. 괜찮아. 정훈이 뭘 말하고 싶은 것 같아? 딱히 특별 없이 그냥 모두가 평등하게 말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파악을 했는데요? 어딜 보고 그걸 파악한 거예요? Everybody could participate. 맞아요. 되게 잘 파악했네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 everybody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could participate,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도 없고 목적성도 없고 리더도 없다고 했어요, 얘들아. 리더가 없다는 거는요. 리더가 만약 있을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부족이 있는데 리더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리더가 하라는 대로 보통 해야 되지 않을까? 너는 대화에 참여하고 너는 대화에 참여하지 마 하면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리더가 존재하면, 자, 패러프레이즈 해본다. 리더가 존재하면 강요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강요란 말 있었어? 없었지. 이게 패러프레이징이야. 리더가 존재하는 순간 강압적이게 될 수도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반대야. 리더가 없다는 거는 강압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연결되는 게 정훈이가 말한 거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평등하다라는 거야. 평등해. 자유롭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읽고 그걸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보통 거기까지 떠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못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단서는 계속 나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보자. 보면 There may have been wise men or wise women that were listened to a bit more the older ones, but everybody could talk. 라고 나왔어요. 앞 내용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뭐야? Everybody could talk예요. 모든 사람이 얘기할 수 있었답니다. 앞 내용은 뭐냐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더 많고 좀 더 현명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귀 기울여졌을 수는 있다는 거야. 귀 기울여졌을 수 있어. 그러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말해도 이 사람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더 현명하고 나이가 좀 더 있으면 지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을 좀 더 귀담아 들을 수는 있었다는 거지. 하지만 그냥 그 정도였다. 그 정도일 뿐이지 무조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무조건 진리다, 옳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다. 평등한 구조였다.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대성공인 거야. 알겠지? 봐봐. 이어서 The meeting went on. 그 모임은 계속 됐고요. Until it finally seemed to stop for no reason at all, and the group broke up. 자, 그렇게 이제 회의가 계속 되다가요. 그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끝났고요. 사람들이 broke up 했답니다. 해체했답니다. 흩어졌대요. 아까 목적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냥 만나고 수다 떠는 거야. 그냥 둥글게 앉아갖고 수다 떨고요.
목적이 없어. 뭐 결정을 내리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수다 떨다가 나 이제 자러 갈게.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흩어지는 거야.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걸 우리가 역시나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어서 yet after that, everybody seemed to know what to do because they understood each other's well. 자, 하지만 그 후에 하지만 나왔으니까 좀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후에 사람들은 서로를 매우 잘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여기가 핵심이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뽑아내야 되는 키워드가 뭐였냐면요. 방금 전에는 어떤 자유로운, 평등한 이런 느낌이 나왔어요.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면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 결과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한다라는 말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니까. 되니? 이게 중요한 거죠. 자유와 평등 속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결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마지막 문장 볼까? They could get together in smaller groups and do something or decide things for themselves. 여기서 딱 중요한 표현을 하나만 말해볼까요? 방금 마지막 문장 내가 해석은 안 할게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표현. 한 단어는 아니에요. 한 단어는 아닌데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춰보세요. They could get together in smaller groups and do something or decide things for themselves. 자, 뭐가 중요할까요? 자, 힌트를 좀 주자면 요게 힌트입니다. know what to do가 힌트예요. know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힌트입니다. 서로를 잘 이해해. 그래서 뭘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대. 그 부족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연주, 뭐가 중요한 것 같아? 문장이요? 아니, 뭐 표현.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제일 핵심적인 표현이 뭘까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뭐가 하나 빠졌네. 어디 갔어? 앞에 뭐가 빠졌네요. 뭐예요? 결정하는 아니요. for 거? 아니, for가 있잖아. for themselves입니다. for themselves.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 얘까지 연결되는 거거든. 잘 봐요. 그들은요 더 작은 집단으로 모일 수 있었어요. 모여서 어떻게 했대요? do something 뭔가를 했대. 아니면 결정을 했대요. 뭔가를 결정을 했답니다.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들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지.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거야. 더 잘 이해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패러프레이징을 해볼게. 야,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는요. 내가 다른 말로 써볼게. 이렇게 말해도 돼? 똑같은 말 맞아? 맞아?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는 건 남의 도움 없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럼 어떻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겠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 for themselves. 됐어? 요약문이나 주제나 이런 걸 할 때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까? 보통 그대로 안 나오죠. 바꿔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쓸 수 있니? 자발적으로 내가 나서서 내가 직접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거. 되니? 그래서 나온 단어가 바로 voluntarily. 이게 자발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volunteer라는 거 알죠? volunteer가 무슨 뜻이야?
자원봉사자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하나 알려줄게. volunteer는요 자원의 뜻이 있고 봉사의 뜻이 있는데요. 자원의 뜻에 가깝습니다. 봉사의 뜻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 volunteer를 봉사하다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봉사가 아니에요. 자원에 가까워. 예를 들어서 내가 앞에서 마술쇼를 하는데 자 뭐 미녀 게스트 나와주세요. 아 여기는 없네요. 막 이러면서 농담이야. 자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얘기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자 여기 저 좀 마술 도와주실 뭐 미녀 게스트 한 번 없습니까? 아 제가 할게요. 이게 volunteer야. 이게 봉사는 아니잖아요. 그 미녀 게스트가 자원하는 거지 이건 봉사는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volunteer는 뭐야? 자원하다야. 자원하다. 됐어? 그래서 봉사 쪽보다 자원에 가까워. 이건 뭐 그냥 단어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수평적이고 이런 분위기야. 그렇죠? 왜?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었어? 누구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에서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에 나온 게 여기죠. 여기에서 알 수 있었어.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비슷한 말이 나오죠. 그렇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서로를 더 잘 이해해서 뭘 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 결과 어떻게 됐다?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되니? 이게 바로 단서들이야. 단서들. 이 글을 읽는 거에 대한 단서들. 오케이? 여러분은요 지금 이 우리 수업 시간에 뭘 익혀야 되냐면 내가 질문하는 걸 잘 들어야 돼.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뭘 질문하는지 잘 들어야 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글에서 중요한 게 뭐인 것 같아? 뭘 말하는 것 같아?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 내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걸 스스로 자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나에게 질문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뭐 어쩌라는 거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니 직독직하면 평생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 약간 이미지를 상상해봐. 어떤 부족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앉아갖고 얘기를 계속하고 뭔가 목적도 없고 결정도 없고 리더도 없고 누구나 그냥 얘기하고 있고 이게 어떤 분위기지? 아 일단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구나. 누가 막 제지하거나 이런 건 없구나. 아 되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겠네. 이런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빈칸 부분. 자, 제가 쓴 거랑 똑같이 쓸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쓴 거랑 한번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그 부족은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나왔는데, 자,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답의 빈칸을 얼마나 잘 채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독해 실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뭘 질문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야. 뭘 내가 물어봤는지가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그 부족이 뭘 했는데? 그냥 특별한 목적 없이 누구나 이야기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면 정답인 거야. 알겠니? 누구나 이야기에 참여했다고요. 이야기가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됐는가? 질문 중요하다고 했죠. 질문.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질문이 중요한 거야. 어떤? 보다 나이 많고 현명한 사람들한테 좀 더 귀 기울였을 수도 있어. 하지만 모두가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이게 어떤 의미야?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자유로운 분위기, 수평적인 분위기, 평등한 분위기. 혹시 다르게 쓰신 분 계세요? 이거 말고 자유롭다, 수평적이다, 평등하다 이거 말고 다르게 쓰신 분 혹시 계세요? 없으세요? 존중하는? 존중하는도 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어쨌든 그런 분위기랍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연결되는 단어가 존중하는 거니까 우리가 considerate 같은 단어도 생각할 수 있겠네. 배려심 있는, 사려 깊은. 그래서 이런 단어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연주 아주 좋았어. 자, 또 질문 나옵니다. 그 부족이 한 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냐? 내가 아까 썼죠, 결과. 질문이 중요하다 했어요. 서로를 매우 잘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규모 그룹으로 스스로 뭔가를 하거나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결국은 뭐다? 자발적으로 대화에 동참, 참여 다 됩니다. 하는 분위기를 장려했다, 촉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썼습니다. 혹시 다르게 쓰신 분? 어떻게 썼어요? 여기는 어떻게 썼어요? 자발적으로 썼어요? 그래요? 여기는 참여 또는 동참 말고 다른 단어 없으세요? 여기는 혹시 어떻게 썼어요? 촉진 또는 장려? 이건 어떻게 썼어? 아 그래?
여기 주연이는 어떻게 썼어? 예은이. 아 그래? 여기가 어려웠구나. 미안하다. 자 그러면은 요약문을 좀 잡아보자. 요약문. 자 키워드를 우리 내리기 전에 앞에만 봐봐. 앞에만 봐봐. 우리 키워드를 이제 잡을 건데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런 걸 키워드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자유로운이나 수평적인 얘네들. 그래서 뭔가 잘 이해하게 돼서 스스로 즉 자발적으로 똑같은 말 자발적으로 뭔가를 이제 결정하거나 대화를 참여하게 되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요약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키워드를 잡을 건데 아래를 보자. 보시면 자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누구나 대화에 참여했고요. 누구나 의견을 말할 수 있었어. 이게 뭐다?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anybody 누구나 free atmosphere 자유로운 분위기에 participating 참여했다는 거야. conversation 대화에. 됐어? 이런 게 바로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키워드. 모두가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를 어떻게 패러프레이징했나 잘 보세요. 모두가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는 건 곧 뭡니까? 의견이라는 거는 대화라는 거는 주고받는 거잖아.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죠. 리더가 있었으면 일방적인 대화였겠지. 근데 리더가 없다 했잖아. 그럼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쌍방 교류. 됐어? 그러니까 쌍방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여기 본문엔 안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interaction 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interaction. 뭐야? 상호작용. 그래서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인 거는요, 얘들아, one way야, one way. 한 방향, 단방향을 말하는 거야. 이게 일방적인 거. interaction은 뭐야? 상호작용. 그래서 근데 이 글에서는 뭐야? 상호작용이죠. 되니?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된 겁니다. 의견의 활발한 공유 또는 교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sharing ideas나 exchange와 같은 단어라고. 되니? 키워드. 소규모 그룹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하거나 결정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자발적으로 촉진하고 장려하고 자발적으로 voluntarily 아까 써줬던 단어 그리고 encourage가 바로 촉진, 장려, 뭐 promote도 똑같습니다. 촉진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나온 요약문이 이제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대화 나왔죠. 자유로운 분위기 나왔죠. 그렇죠? 얘가 뭘 제공한다? 교류하는 거야.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거야. 어떻게? 장려하는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키워드들 다 나온 거겠죠. 됐어요? 이렇게 요약문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되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초반 부분을 읽고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시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정시 기준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문제수가 총 45문항입니다. 여기에서 17문제가 듣기고요. 28문제가 이제 독해 및 문법 문제죠. 우리가 듣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때그때 차이가 있지만 19에서 21분입니다. 듣기 시간이 약 20분이 걸리는 거죠. 그럼 남는 시간이 50분이죠. 50분 동안 28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요. 한 문제당 1분 47초가 나와요. 1분 47초. 이 시간은 마킹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마킹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45문항을 마킹하는 게 은근히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짜자자자 하는 게 아니잖아. 시험지 보고 실수 안 해야 되니까 1번, 1번, 3번, 3번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마킹하는 시간도 꽤 걸립니다.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시간이 안 모자라려면요 한 문제당 1분 30초 컷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수능 특강 라이트 지문 만만했나요? 아니었죠. 어려웠잖아.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수능 지문은 그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요? 1분 30초 만에 읽어갖고 풀어야 돼요. 읽고 끝이 아니야. 읽고 이 지문을 파악해서 정답을 맞춰야 돼. 이게 쉽겠어요? 1분 30초 만에?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작년 수능 문제 가져와서 해봐라 하면은요 한 지문 보는데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지금 어떤 고위 학생들한테 내가 갖다 줘도 한 문제 제대로 읽고 해석하고 푸는데 최소 5분은 걸릴 거예요. 최소 5분은 걸릴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그런 이제 고3 수준의 지문을 볼 때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정시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수시로 가는 사람 예외 아닙니다. 어차피 니네 수특 봐요. 어차피 수특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지문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내년에 내신 시험을 볼 거 아니야. 비슷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글을 빨리 읽을 수 있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속독이 중요하거든요. 기반이 돼야 되는 건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직독직해 능력이랑 어휘력이에요. 이건 되게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인데 이것만으로는 수능 고득점을 받을 수 없어요. 잘 쳐줘야 4등급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빨리 글을 읽고 파악할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냥 읽고 직독직해만 하는 거면요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내가 너네한테 내가 대입해서 한번 상황을 볼게. 내가 만약에 그냥 그런 글의 구조 분석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글만 읽어? 그럼 이렇게 된다. 자, 다음 글의 요약문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40번에서. 이게 딱 나왔어. 해서 그래. 때때로 그 부족은 보인다. 원을 그려서 그들은 그저 얘기했다. 뭔가 외관상으로는 특별한 목적 없이 그들은 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리더가 없다. 무슨 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었다. 뭔 얘기지? 이렇게 된다고. 그냥 해석만 쭉쭉 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어.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요약문? 뭐 어쩌라는 거지? 잠깐만 다시 읽어봐야겠다. 잠깐만 때때로 잠깐 그 부족이 원을 그려서 했고 이제서야 생각하는 거야. 글을 한 번 더 읽게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요. 그럼 이제 이미 글을 2번 읽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시간 날아가는 거죠. 뒷번호 못 풀어요. 보통 모의고사 풀 때 시간 모자란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방금 전에 푼 것처럼 풀죠? 그러면은 보통 몇 번에서 문장이 끝나냐면요. 34번에서 끝납니다. 34번 빈칸 마지막에서 끝나요. 그 이후는 손도 못 대고 다 찍습니다. 순서, 삽입, 그 다음에 흐름상어세, 장문독해 당연히 못 건들고 요약 다 못 건들고 34번에서 그냥 끝나요. 그러면 시간 딱 끝나고. 그래서 지금처럼 풀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처음 봤을 때 바로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 봤을 때. 그래야 시간 세이브가 됩니다. 2번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조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정시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짧게 좀 얘기를 할게요. 짧게 얘기하고 좀 쉬는 시간 가질게. 뭐냐면 고3 때 성적이 있잖아요. 영어 성적. 고3 때는 일단 영어가 6단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지금 영어 여러분 4단이죠? 영어 6단이에요, 고3 때.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영어 시험 범위가요. 수능 특강 기준 80지문이에요. 보통 학교들이 80지문이 한 번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동고는 140지문이었어요. 시험 범위가. 이번에 니는 시험 범위 몇 지문이었어? 20지문. 교과서 2과에다가. 그렇죠? 지문 만약에 교과서 본문 하나당 1지문이라고 친다면요. 교과서 본문이 다 합치면 대충 14지문 정도 될 거야. 니네 3과 나왔잖아, 교과서. 그러면은 한 8지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니네 이번 시험 범위가 28지문이었어요. 그거의 몇 배? 거의 3.5배가 나오는 거야. 이번 시험 범위 3.5배라고 시험 범위가. 내년 중간고사 때.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시험 난이도가 어때요? 스팀라이트에서 우리 어려웠던 질문들 몇 개 있었죠? 그냥 그런 수준들이 그냥 짜르륵 나온다는 거야. 80개가. 단순히 공부만 하기도 힘들어요. 그 80개를 그냥 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테스트 보고 어법 변형 보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냥 글을 읽는 것 시간 자체가 부족할 정도예요. 너무 시험 범위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시험 범위를 사실상 언제부터 하는 거냐면요. 시험 대입을요. 2월 말부터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수시로 가시는 분들은요. 정시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1월 말에 수특이 나옵니다. 수특 교재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야. 그럼 봐봐. 보통 5월에 시험을 보잖아요. 2, 3, 4예요. 3달 동안 공부를 하는 거야. 시험 공부를.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2월 말에 내가 예를 들어 수능 특강 뭐 3강의 뭐 4번 지문을 공부를 했어.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에 그게 다 포함돼 있어. 근데 내가 80지문을 공부했는데 야 80지문이 다 기억날 것 같아요? 다 기억 안 나요. 우리 지금 이번에 20지문조차도 아마 잘 기억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단어 시험만 보더라도 그게 딱 티가 나잖아. 그렇지? 근데 야 80지문이야 80지문. 그럼 니네가 시험장을 가서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봤던 지문인데 한 것도 있겠지만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지문도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럼 마치 문제 풀 때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모의고사 푸는 느낌이랑 비슷해요. 사실상. 제가 참고로 말할게요. 고3은요 서술형이 어렵지 않아요. 고3 시험은 서술형이 어렵진 않습니다. 고3은요 뭘로 변별하냐? 양으로 변별하는 거예요.
시험범위 양으로 변별하는 거예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고3 시험은 어떤 애들이 유리한 줄 알아요? 모의고사 잘 본 애들이 유리해요.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텐데 니네 11월에 모의고사 보잖아. 그래서 내가 11월 모의고사를 최선을 다해서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모의고사 점수가 좀 과감히 말하면 니네 고3 1학기 중간고사 점수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서의 조건은 뭐냐? 내가 열심히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대로 흘러간다면, 내가 이대로 흘러간다고 쳤을 때, 겨울방학 때 열심히 안 하고 이대로 흘러간다고 쳤을 때 내가 고3 1학기 중간고사 때 받을 성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한 10점은 빼야 돼요. 왜? 고3 시험은 더 어려우니까. 실제로 그래요. 저는 그 사례를 많이 봤어요. 제가 뭐 통계를 낸 것까지는 아닌데요. 지금은 졸업생 경목이라는 이제 대진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떠냐면 내신에서 5등급 나오는 친구거든. 근데 모의고사 보면 2등급 찍던 친구야.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걔가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좀 그냥 대충 했어 공부를. 근데 그 머리 회전 좋고 그냥 이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고2 겨울방학,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딱히 막 이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야. 그 친구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등급이 3개가 올랐어. 5등급이었는데 2등급 됐어. 그 이유가 뭐냐? 얘는 모의고사는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배우고 있는 어떤 이 글의 구조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게 내가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수시냐 정시냐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영어를 니네가 배운다면은 그냥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거거든요. 쉬운 것부터. 알겠죠? 자, 정말 쉬었다 할게요.